어르신, 저 남자가 어르신을 불법 요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거기서 재산을 빼앗고 감금합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과 사연 사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굴곡진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젊은 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린 두 딸을 홀로 키워야 했던 정순자 여사. 그녀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인연과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다시 찾아온 불행과 배신은 그녀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지요. 과연 정순자 여사는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순자는 올해 75입니다.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면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5세 봉제공장 재단사였던 박영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큰딸 미정이, 이어 작은딸 소연이가 태어나면서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정이가 6살, 소연이가 4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일하던 봉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후된 전기선에서 불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동료들을 구하다 그만 연기에 질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올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어린 딸을 앞에 두고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4살 소연이가 순자의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이제 엄마가 아빠 몫까지 할게. 생계를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밥은 굶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약국 앞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았습니다. 약사 부부가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약사 부부는 순자의 거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6살, 4살입니다. 약사 아내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시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방 하나 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약사 부부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자를 하녀가 아닌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에는 보너스를 주었고 아이들 학용품도 챙겨주었습니다. 미정이와 소연이는 약사 부부를 이모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10년은 순자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약사 부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순자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소연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약사 부부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자 씨,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약사 아내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넘게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순자 씨 덕분에 우리도 편히 일할 수 있었어요. 약사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받으세요. 순자 씨도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죠.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봉투 안에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잘 사세요. 꼭 행복하세요. 그 돈으로 순자는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순대를 파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학교 앞이라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이는 성실하게 공부해서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반듯한 성격에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소연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교육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 중학교 미술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딸 모두 엄마의 고생을 보며 자랐기에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미정이는 같은 은행에 다니던 이성훈과 결혼했습니다. 성훈은 예의 바르고 말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대학 선배였던 김준석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순자는 두 딸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순자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일을 줄이고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소연이의 딸 지우는 순자와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제잘거렸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순자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여생을 편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두 딸이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인생이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40을 막 넘긴 어느 봄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가 소연이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자는 영안실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온갖 고생을 할 때도 울지 않았던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먼저 갈게. 엄마가 먼저 가야 하는데. 미정이가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사위 준석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아내의 영정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준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6살 지우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어? 언제 와? 지우야.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우리 지우 착하게 자라는 거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석 달쯤 지났을 때 준석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우를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순자는 사위의 깊은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지우는 제가 잘 돌볼 테니. 준석은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두 달이면 돌아온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소식이 끊겼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위 성훈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성훈이가 요즘 이상해요. 돈 이야기만 하고 엄마 집 이야기도 자꾸 물어봐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잘 안 되나 봐요. 빚쟁이들한테 전화도 오고. 순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훈은 점점 더 순자의 집과 재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넌지 시집 시세를 물어보거나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요.
정리하시면 노후 자금으로 쓰시기 좋을 텐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은 가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혼자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안 왔니? 아내는 집에 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혼자 왔어요. 성우는 가방에서 여행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시설 사진이 가득한 화려한 책자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런 곳에서 한두 달 쉬다 오시면 어떨까요? 온천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대요. 순자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효도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평소 냉랭하던 사위가 갑자기 효도를 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정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지우 잘 부탁한다.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성훈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훈은 차가 아닌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안 가니? 기차가 더 편하실 거예요. 경치도 보시고요. 기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성우는 순자를 창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순자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쪽지를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여성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남자가 어르신을 불법 요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거기서 재산을 빼앗고 감금합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성훈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재산 이야기, 집 시세 질문, 갑작스러운 효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래.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다.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내려야겠어. 기차가 역에 멈췄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훈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플랫폼에는 아까 그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성훈이 따라 내렸지만 여성은 영무원을 불렀습니다. 저 남자가 노인을 납치하려 합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던 거였어요. 쪽지를 건넨 여성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김영희였습니다. 저는 불법 요양시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연락한 곳은 무허가 시설이에요. 노인들을 감금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 조직입니다. 경찰은 성훈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성훈은 불법 시설 운영자와 짜고 순자를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대가로 순자의 집과 예금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럴 수가.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인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을 들은 미정이는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확인한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성우는 구속되었습니다. 불법 시설 운영자들도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노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아온 조직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라. 우리 같이 살자. 지우도 있고 함께 살면 좋지. 석 달 뒤 미정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순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 미정이, 손주 셋이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김영애 복지사는 종종 순자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노인 권익 보호 교육을 소개해 주었고, 순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돼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녁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미정이의 아이들도 밝게 자랐습니다. 소연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의 도움과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 미정이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왔듯이 힘든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평생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삶을 견디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지인의 배신으로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용기 있게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